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새벽 목욕탕을 찾은 70대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 이웃 사이로 함께 목욕탕에 다니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감전사고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주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여러 대 들어옵니다. 대원들이 바삐 오갑니다. 목욕탕 입구에는 떨어진 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7분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목욕탕 앞입니다. 이곳 지하 1층 온탕에서 입욕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경찰 통제하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70대 여성 3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목욕탕이지만 집과 가까워 자주 찾던 같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아버니를 수건하고 놓고서 아침마다 그냥 몸이 아프고 하니까 정신상하고. 목욕탕을 자주 찾던 이들은 기포가 발생하도록 만든 장치에서 전기가 흘러나왔을 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거든. 그러면 막 안마식으로 푹푹 욕도 안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없고 안마탕이라고 이제 거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집을 찾은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목욕탕에서 감전이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제도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사과즙도 사놨다고 사과즙도 가져가고 어제 그랬거든요. 물이 깨끗하다며 사람이 없는 새벽에 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세 분 다 매주 만나시는 친구분들인데 사람이 없어야 좋으니까 안전하니까 일찍 가셨잖아요. 목욕탕은 6개월 전 이뤄진 전기안전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는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 씨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배우 이선균 씨가 걸어 나옵니다.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조사는 오늘 새벽 5시까지 1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올해 서울의 한 유흥업소 실장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적어도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조사에서 시약 검사를 했고 일주일 뒤 2번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다시 부르진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 씨를 협박한 또 다른 한 명,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눈이 전국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오늘도 호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눈 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는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 눈이 온 건 8번뿐입니다. 한파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침엔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렀지만 낮엔 영상권으로 올라 따뜻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눈도 아침에 와서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수능 끝나고 첫 맞는 크리스마스라서 더 기쁘고. 산타 할아버지가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착한 일 1년 동안 많이 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얼어붙은 눈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한 뉴스비 시간입니다. 마약을 쉽게 접했지만 마약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한때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지만 마약에 손을 댄 후 일상이 사라져버린 서민재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서민재 씨.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알려진 그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지만 제대로 된 기억조차 없습니다. 좀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자 약물을 사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더 안 좋아졌고 정신과 약을 좀 과다 복용하게 되면서 블랙아웃 돼서 그렇게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뛰어내렸는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후 여성 자동차 정비사란 직업을 잃었고 일상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이 바뀐 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이셨는데 제자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셨어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엄마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엔 서 씨는 재활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 씨와 같은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마약 재활센터는 국내에 민간에서 임시로 거처를 만든 단 한 곳뿐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할 곳이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자 입소자 시설 필요하죠. 여자만을 위한 그런 시설 필요하죠. 재활에 성공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성적 비하도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는 여자 마약 사용자가 좀 더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우선 당장만 해도 여자 약물 사용자 출신으로 앞에 나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었었거든요. 실제 마약을 끊은 뒤 다시 복귀에 성공한 남성 유명인은 있지만 여성의 경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건 다른 마약 투약자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약을 치료받더라도 적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투약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접한다 그러면 누가 잡으러 올까 아니면 숨어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신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 비밀 보장되고. 마약을 접하고 이제 그걸 사용함으로써 제 삶도 많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고 하는 거를 직접 겪으면서 저 같은 경험을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약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란 장벽을 더 넘어야 하는 사람들. 이번엔 성소수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가 한 번쯤은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난 남성 동성애자 고모 씨는 다른 남성 동성애자가 권한 마약을 시작으로 13년이나 중독돼 있었습니다. 저는 25살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러쉬를 권유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필로폰을 절대 안 하고 주사기로 하는 거 절대 안 하고 그건 진짜 마약 이렇게 했는데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수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수를 결정하게 된 거죠. 힘든 시간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손발에 목을 맸거든요. 왜냐면 제 성 정체성도
다른 다 오픈되게 되고 직장도 잘리게 되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목을 매달게 된 거죠. 그는 이들 사이에서 만연한 마약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슈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계속 이제 마약을 계속 찾고 저 같은 삶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손가락 집었고 우린 계속 숨어야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이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모텔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나를 했다는 건 어떻게 이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다 이러면 막 이제 쪽지가 많아가지고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같은 개이니까 같이 할래? 그럼 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막 마약에 퍼져 있는 거죠. 안심.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든 친구들까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술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은 마약처럼 이렇게 유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커뮤니티는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폐쇄적 문화가 마약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지금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접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쇄적인 문화 안에서 마약이 더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때문에 자기의 그 성소수자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불법 마약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변하길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를 접할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조금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음지 문화가 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음지 문화 때문에 이제 마약이 많이 좀 퍼지고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요. JTBC 안지연입니다.